고민 타파 해요소, 오늘은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말씀 위해서 최윤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요. 네. 이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상가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는 척만 한 것인지 계속해서 비가 셉니다. 계약기간 2년 중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이고요. 이 새로운 세입자는 6개월째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노래방 주인에게 줬던 권리금 3천만 원은 포기하더라도 보증금이라도 다 받고 나오고 싶은데요. 이 상가를 어떻게 해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권리금까지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하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이 최윤서 변호사님, 일단은 요 사연에 대해서 일단 쟁점이 예.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느냐입니다. 수선 의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을 받을 네. 수 있느냐, 또 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소한 것일 경우에는 그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 만약 그 수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중대한 수선 문제라면 네. 그런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방해한다라는 거는 실제 이걸 수선을 하지 않으면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 사안처럼 잠깐만. 예. 그리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비가 계속 새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예. 네. 예. 이 사례처럼 예. 비가 샌다고 하면은 예. 노래방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사례처럼 계약 목적에 그 적합한 사용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중대한 어떤 수선 문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건물주가 만약에 근데 계속해서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예. 세입자가 직접 수선을 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는데요. 네. 언제든지 세입자는 필요비를 직접 부담을 한 후에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뭐 영업을 이대로는 할 수는 못하는 없으니까요. 상황이니까 네. 이건 뭐 빨리 보증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증금을 이렇게 계약 기간 중간에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는 방법과 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2년 중에 1년만이 지나서 아직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계약 만료 시가 아니기 때문에 만료에 따른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없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우에?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적법하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행 불능 또는 이행 지체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거를 잘 수선해 달라고 한 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지체, 네.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경우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네.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 돌려주지 못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이게. 현실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네. 사실은 적법하게 해지가 되면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도 돈이 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꾸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6개월 네.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에 판결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또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비교를 네. 해서 소송을 할지 말지를 세입자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소송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네.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냥 뭐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는데 네.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지요? 소송 말고요. 예, 난감한 상황인데요. 소송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이제 월세를 내지 않아서 결국 보증금에서 깎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
아마도 비가 세기 때문에 손님도 적을 것이고 제대로 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네. 영업을 계속 한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또.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깎아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증금 문제는 뭐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도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3천만 원을 네. 주셨다고 그러는 것 예. 같아요. 권리금은 통상 예. 세입자들 간에 주고받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대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라고 해서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는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영업 권리금은 단골 숫자가 많고 적냐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시설 권리금은 시설 설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부 가치에 대해서 고려해서 주는 금액인데요. 네. 판례는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세입자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만 네.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보장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그 권리금 액수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3천만 원을 사실 이전에 노래방을 운영했던 그 사람에게 줬던 건데. 맞습니다. 결국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싶으면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다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아, 예. 그럼 오늘 이 사례자의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상가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비가 새는 문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한 후에 그 필요 비용만큼을 집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가 그 끝내 그 수선을 해주지 않을 네.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가 있고, 이때 그 권리금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그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보장된 기간 중에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1차적으로는 빨리 수선을 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렇잖아요. 네. 계약 해지를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예. 그게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심지어는 권리금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임대한 상가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